대통령실이 제대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분명 이재명 대표를 계속 소환할 거라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이유야 너무 뻔하죠? 지금까지 이렇다 할 물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구속을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게 이유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조사가 끝난 뒤로 또 한 번 소환될 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태가 이재명 대표를 더욱 자극하고 본인들한테는 독이 될 거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많아질수록 대통령 쪽이 불리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프레임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프레임이지 사실상 팩트를 가지고 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가는 키워드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간 나온 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수능 국어 영역을 다시 공부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평호라는 말이 생긴 거니까 반성도 좀 하시고요.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주장이 다른 게 아니라 처한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있는 팩트와 증거를 기반으로 검찰하고 싸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검찰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느라 전혀 여유롭지 못합니다. 원래 수사라는 것이 물증을 수사기관이 찾고 이걸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추는 행위이긴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는 대통령을 필두로 정치 보복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물증 자체를 찾는 게 어렵죠.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미 죽은 사건을 가지고 소환을 했다는 거. 사실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더 웃긴 건 대통령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전략만 봐도 너무 뻔하죠? 말과 논리 그리고 발언의 영향력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안 되니까 김의겸 대변인을 건들기 시작했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 했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게 참 비겁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외칩니다. 당장 10.29 참사도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힘하고 대통령은 특수본 수사조차 왜 해줬는지 모르겠답니다. 사람이 모인 집단이 맞나 싶은 발언이죠. 김의겸 대변인을 건들면 본인들이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오산입니다. 너무 바보 같은 게 건드리는 명분 자체가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거잖아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명분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폭로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고 결정이 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 까딱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는 바로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얼마나 치욕스럽나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수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 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는 게 김의겸 대변인 주장입니다. 이 정도 주장이 나왔으면 민주당처럼 특검 하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바보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한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의 수도 없이 번복되는 진술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하니까 이렇다 할 명분이랑 물증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구속도 못하고 재소환하겠다고 으름장만 내놓고 있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전략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의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차 소환하고 관련해서도 프레임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발언만 봐도 패기가 느껴집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한마디로 부르면
얼마든지 응하겠다. 나는 꿀릴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압니다. 사실관계가 어떻든 여기서 소환에 불응하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몰고 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소환에 임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누구의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랑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죠. 윤 대통령은 본인 말실수도 언론이 잘못 보도한 탓이고 이란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게 아닌 거죠. 본인이 부족해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식으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가 퇴보하면서 받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밝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면서 본인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패기면 아무리 소환을 5차, 10차 이렇게 늘린다고 해도 이 정치적 브레인과 여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처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싸질러 놓은 짓들부터 해결해야죠. 김건희 여사랑 이상민 장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패한 정치인의 괴면이라고 말하던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부패한 정치인과 영부인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냥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검찰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일을 지시했고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이 있나요? 목숨을 잃은 국민들은요? 직무유기를 해서 국민들 목숨을 못 지킨 장관이라는 인간은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실 문턱도 안 밟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 할 처지가 되냐 이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아무리 융통 권력에 맛을 봤어도 사람이 양심은 지켜야죠. 이 대표의 이야기가 전부 허공에 메아리가 되고 있다. 본인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잘못이 없다고 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구속돼야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 말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본인들 말에 얼마나 의미 없고 논리가 없으면 민주당이 신나서 반박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언제 조사하나? 이게 이제는 기본 반박이고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나쁘부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는 게 배경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스스로 말한 것들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사법 시스템, 평등 이런 걸 운운하더니 결국 김건희 여사는 아주 성역이네요. 이상민 장관도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 거론되고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은 책임이 뭐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수사조차 안 했거든요. 윤 대통령은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왜 이렇게 나라가 아비규환이 됐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유엔에서도 윤 정부가 우려스럽다고 경고를 하냐고요. 지금 이게 좀 무서운 이유가 인권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경고가 날아온 겁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거든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유엔이 정부 지방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 우려 서한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그냥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나와 있습니다. 파리다 샤이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명은 지난 25일 자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서울시 의회와 충청남도 의회에서 추진되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줄줄이 폐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 최근 한국의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고 정부는 판단하는지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향후 차별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희생자는 어떻게 보호할지 정부가 답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우리 정부 기관하고 컨트롤 타워는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고
결론 도출을 어떻게 하기에 유엔에서까지 경고를 날리냐 이 말입니다. 외교 참사에 이어서 이제는 인권까지 제대로 못 지키는 나라라는 건데 이게 본인들이 싫어하는 북한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